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넘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57회 기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난이도가 전반부보다 훨씬 더 높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6번.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책. 일단 이 문제는 그나마 쉬웠어요. 예전에 이 서적이 단독 유형으로 많이 나왔고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허준이 만든 책이 뭐지? 헷갈릴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의서를 망라해서 전통의학을 집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서적도 의학서란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더 힌트를 줘가지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는 건 여기서는 여기 1번에 있는 동의보감 외에는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는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의학서란 키워드를 봤다면 요거를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허준이란 광해군 있고 향약 지성방은 세종시기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서적의 경우에는 왕유형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민심서라던가 열하일기 같은 거는 어느 왕시기에 만들었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자가 꼭 어느 왕식에 만든 기록유산이다 말하는 게 있고 안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정답 1번이고, 자 2번은 정약용이 만든 그런 일종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지방관들의 그런 정치 개혁안 같은 거 담은 거고, 열하일기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중국을 기행한 다음에 저술한 일종의 기행문이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 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키워드가 어디 보자. 여기 충청북도 보은군이라는 힌트가 일단 나왔고요.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물이라는 힌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표현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을 표현했다는 불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팔상이거든요. 그 팔상이라는 게 8가지 생애 표현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장면.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름도 팔상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다. 이게 목탑이란 느낌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목탑이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보은이란 지역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 생애 8장면 이게 항상 키워드 나오고, 제일 중요한 오래된 조선시대의 목탑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이 법주사 팔상전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은 한 10개 내면은 솔직히 9개는 얘 무조건 돼요. 그래서 보은 그리고 가장 오래된 옥층목탑 보고서 얘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기출 키워드로 지금까지 역대 기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개 보고서 반드시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 자 1번 금산사 미륵전. 이것도 조선시대 후기긴 한데 여기 있는 금산사에 견훤이 유폐했다는 사실을 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산사 자체는 신라 시대, 그러니까 신라 삼국시대 만든 건데 이 금산사 미륵전 자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냐 서울대학교 땡땡 뭐 학과, 그러니까 뭐 인문대학교 자연대학교 이런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금산사 미륵전도 조선시대 후기인데 이거는 여기 충청도 보은이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역도 다르고 이런 거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관련 없고, 자 2번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 건축물이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틀렸고, 4번 이거는 역시 고려시대 건축물이고요. 자 그리고 영주,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 위치하고 건축물 내부에 소조열의 좌상이라는 그런 통일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기 때문에 역시 키워드가 안 겹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가해단 역대왕조의 시기별 정책으로 옳은 거. 이 문제 장난 아니었어요. 저 이거 기본편 문제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편이 왜 이렇게 어려운 키워드를 냈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드린 건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위에 사료는 거의 이해를 못했을 거고 밑에 사료 갖다 풀었어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변경 특약 때문에 예종이 법왕사에 행차해가지고 분양해서 뭐 사당에서 기도했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종은 조선시대의 예종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예종이거든요. 왜냐면 이 고려시대 예종 때는 이 문제 제시된 외세를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얘네들에 대한 그런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나름대로 제사하면서 좀 우리 좀 무사하게 살려주세요, 좀 이런 걸 했던 건데, 솔직히 이거 장담하는데 이거 심화편도 이거 줬다 해서 예종 보고서 바로 이거 여기는 세력이구나 이해하신 분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왕실이 보면 그나마 뭐 이 외생가 찍을 수 있더라도 추측이 뭔가 좀 세요. 그래서 더 키워드 보면은 여기 밑에를 보면은 여기 태종 시기, 여기서 말하는 태종은 조선시대의 태종인데, 이 조선시대 태종 시기에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이 외세랑 그런 교류 같은 거 담당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기준한다면은 이 북쪽 지역에다가 이렇게 무역소 설치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교역 같은 걸 담당했다. 지금 그거를 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무역소를 보고서 여기 있는 가의 세력이 여진인 걸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얘랑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무역소랑 북평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신을 접대하는 기구인데, 부평관이라는 무역소가 대표적 여진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 차이였어요. 다만 이게 솔직히 심화편에서도 최근에 거의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추론했을까 싶네요. 솔직히 전 기본편 수준에서 이거 거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 백제 의자왕 때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자, 백제 의자왕 때 대야성 공격했다는데 이 대야성을 공격한 대상은 신라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 때 이 대야성이란 건 신라랑 관련된 건데 관련 없습니다. 일단 신라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이 안 되고요. 2번 신라 흥덕왕 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이랑 여진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완도라는 건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진 세력 위에 있는데 완도는 밑에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연결도 안 되고 시기별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청해진이라는 거는 동아시아 국가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장악한 건데 여기는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여진 막으려고 바다를 이렇게 장력하게 가지고 한다는 건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3번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이 고려 시대 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 부대. 그래서 사실 이게 여진인 걸 파악했다면 정답 맞추는 건 쉬운데 이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너무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조선 고종 때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여거는 서양 국가에 대한 대항인데 굳이 당시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면 독일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프랑스 같은 국가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키워드 찾는 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29번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시기 경제 상황. 자, 여기 있는 군역제 개편 결정으로서 여기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하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당시 군포에 대한 거 뭐 백골징포라던가 황구청정들어 군포에 대한 폐단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기존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주의는 영조 시기에 시행한 균역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자 그러면 다음 가장 뉴스가 보도된 시기 경제 상황이니까 영조 어느 시기 왕이에요? 조선 후기 시기 왕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후기에 경제 상황을 물은 거니까 한번 찾아보죠. 1번 당백전이 유통되었다. 아 이거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었는데, 자 다음 가상 뉴스가 보도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문제 시기는 영조 시기 활동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당백전이 유통된 시기는 개항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보도된 시기에는 영조가 활동할 시기니까 일단 그러니까 영조 시기까지쯤에 조선 후기에 다뤄야지, 개항기 시기로 굳이 따지면 조선 후기는 맞지만 지금 영조가 활동할 시기쯤에는 이 당백전이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은근 실수하신 분 많습니다. 자 2번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자 이건 신라입니다. 관련 없고요.
자, 3번 목화가 처음 전래된 거는 문익점의 활동 시기, 그러니까 뭐 원나라 있을 때니까 고려 후기여가지고 연결 안 되고요. 4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당시에 그 조선 후기 때 유행한 일종의 새로운 농법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그 농법이라던가 수리시설 발달로 이때부터 전국적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장희빈이라는 왕 그 자신의 아내랑, 그리고 사실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편이던 간에 심화편이던 간에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뭐 갑술왕국 등, 그러니까 뭐 서인 갈아엎고 남인도 갈아엎는 이 환국이 세 차례 발생했다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거의 사실상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한 문제 제시된 왕은 숙종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 환국 갖다 찍었어야 돼요. 환국이 기본편에서 특히 이 왕 출제할 때 정말 잘 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1번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입니다. 정조 시기에 국왕 호위부대. 2번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도 시기 정책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조선 숙종 시기에 발행 화표죠. 그래서 이게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화폐를 발행했던 왕을 전례. 그러니까 고려 숙종 시기에는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활구 정도 되고, 조선 숙종 때는 상평통보.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동국여지승남을 편찬하였다. 이건 성종 시기에 만든 지리서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1번 밑줄금 병고가 이러한 시기 연필에서 이렇게 고른 거. 자, 이 문제는 그나마 3점 치고는 좀 쉬웠어요. 자, 읽어보면은 여기 덕산묘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영군 묘를 도굴 하려 했다. 그 덕산묘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이래서 3점짜리구나.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덕산묘지에서 일으킨 병고라는데, 이거 기본편 수준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거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니네요. 자, 이 덕산묘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 시도했다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당시 독일인 상인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다는 맥락을 똑바로 이해를 못했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 나오긴 했는데, 기본편 수준에서는 조금 낯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를 도굴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굴만 있었다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이 변고란 용어 때문에 이게 뭐지 조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낸 건데, 제가 항상 이 유형 가르칠 때는 6가지 순서 외우랍니다. 병제, 병인 박해, 제너럴 쇼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여기 나 좀 볼게요. 자, 여기 맞춰 적어서 신척, 이거 위치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여기 병제, 병호, 신척, 그리고 운강, 신미양요, 척합이 걸리, 그리고 운요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 순서를 낸 건데, 이게 다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거든요. 특히 여기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지금 낸 거니까,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언급한 강화도 조약보다는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기는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항기 시기 전기에 외세 침입과 관련된 유형을 낸 거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사료를 해석하지 못했다면 조금 낯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다음 책이 국내 유포된 영향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자, 여기 읽어보면은 청해 외교관 황준원이 쓴 책으로서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이 들여온 거다. 그래서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특히 미국과도 친해지자, 이걸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집이 들어온 황준원의 책은 이게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조선 책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과 친해질 것을 강조한 서적인데, 이게 유포되면서 두 가지 배경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미국과 친해졌다가 괜히 러시아 분노 사면 어떡해, 그리고 미국이 막 수교했다가 우리 막 뜯어먹으면 어떡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일종의 이만소를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 상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나라의 알선을 인해 가지고
조미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게 당시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3번 병이 막히게 왔다. 3번이 아니라 1번 병이 막히게 왔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 항전했다. 이것들은 싹 다 1860년대 후반부터 18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아까 제가 언급한 여기 있는 그 개항기 시기 전기의 외세 침해 사건과 연결된 건데 이게 나올 시기는 1880년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시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흐름을 아냐 모르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313번 가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하다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보면은 이 문제는 키워드가 기분표 수준에서는 이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는 거, 그리고 황토에서 그 광군에게 처음 승리한 거, 그리고 전라도 이때 여러 고을 플러스로 전주성을 점령했던 여기 제시된 사건은 동학농민 운동입니다. 그럼 동학농민 운동 관련된 거 찾으면 되니까 1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조사한다. 자, 이거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을 계기로 청나라에 대한 충성을 약속한 그런 굴욕을 말한 비석이고요. 2번 산미증식 계획의 실상. 자, 이거는 1920년대 일제가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쌀 생산량 늘린다는 명분하에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수탈해간 사건이고요. 3번 나선정벌군의 이동 경로. 자, 이거는 조선시대 효종식인데 자, 지금 효종은 얘는 거의 17세기고 지금 이게 발생한 시기는 어 19세기 말이에요. 시기가 완전 동떨어집니다. 관련도 없고요. 그리고 나선정벌은 청나라가 그 청나라가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조선에게 군대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아예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4번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과정 맞죠? 그래서 이 전주성을 먹은 결과 당시에 그 정부군이 알아서 너희 요구사항 들어줄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하면서 맺은 게 전주 화약이고 이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에 농민들이 자치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강소를 설치했다. 이것까지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34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여기 문제를 보면은 여기 일본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궁녀의 가마를 타고서 경복궁을 나와가지고 이 국왕 그러니까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을 거처로 옮겼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말이 따가지고 아관 파천이에요. 옮긴다는 말 자체가 그 파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관 파천, 그러니까 당시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고종이 개쫄아가지고 몰래 가마 타고 도망가신 게 이 아가파천인데 그럼 아관파천 이후에 뭐가 있었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자, 1번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아니 훈련도감은요 이건 임진왜란 시기 때 한 건데 당연히 시기가 너무 이전이죠. 틀렸고요. 2번 청해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영선사가 파견된 거는 1881년쯤인데 이 아관 파천이 발생한 건 1896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시기도 당연히 연결이 안 되고요. 3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저 이거는 더 옛날이죠. 이거는 병인양요 시기잖아요. 병인양요. 그래서 병인양요 결과 프랑스가 우리나라 문화상 약탈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인데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지금 이걸 낸 거거든요.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한능검이 좋아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능검이 좋아하는 흐름이 뭐냐면 이 시기쯤을 기준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본편이니까 조금 더 짧게 잡을게요. 자, 기본편 수준에서는 일단은 이 의미사변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가 칠러네가 그러니까 러시아 오빠에게 빠지니까 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의미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정치 간섭을 위해 가지고 의미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여기 있는 아관 파천을 통해 가지고 하도 일본이 간섭을 심하게 하니까 고종이 쫄아가지고 도망간 게 아관 파천이고, 그러다가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한 1년 정도 사다 보니까 얘가 각성해가지고 그 덕수궁 황궁한 다음에 지가 스스로 황제라 표방하면서 정치 개혁안을 시도했던 게 대한제국 수립 선포예요. 그래서 의미사변, 의미개혁, 아관파천,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 선포라는 흐름을 한능검이 진짜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면서 이게 되게 한능검이 좋아하는 기출 흐름이구나, 이걸 아시면 그냥 아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 수립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 흐름을 정말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35번 밑줄근 단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요거는 솔직히 문제 키워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정답 선지 말고 오답 선지가 살짝 까탈스러운 게 좀 보이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1927년 신간에 결성된 이후 여성운동에도 변화가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 제시된 단체는 신간의 자매단체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신간이란 거는 여기 있는 비타협조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동했는데, 거기서도 조금 더 여성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든 단체 내에서도 뭐 민족주의 세력도 있고 뭐 사회주의 세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신간이랑 관련된 인물, 그리고 이 신간에 대해서 여성 관련된 인물들이 자신들의 그런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 그러니까 여성의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그런 일종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일제감정기 시기에 여성 신분 상승 운동을 주도한 근우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간에 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근우회를 연계해서 출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근우회랑 신간에는 짝꿍 키워드로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걸 어렵게 내면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성격의 단체다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간의 특징이고, 어제 신간에 관련된 단체가 근우회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자, 나머지 2번 찬양회.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 1898년쯤에 여권 통문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의 최초 권리 선언문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서울의 북촌 양반의 여성들이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최초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그런 여성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일조 단체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찬양이란 거는 더 쉽게 말하면은 개항기 시기 단체고, 이 근후에는 여러분들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감정기 시기 단체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3번 조선여자교육회. 그냥 이거는 뭐냐면 1920년대 그런 여성 계몽 운동 단체인데, 그러니까 뭐 교육 같은 거 진짜 담당하고 그런 걸 주도한 단체예요. 근데 지금 이 단체는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네가 직접 나선 거고,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교육만 담당한 거다 보니까 애초에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는 직접 나선 거고, 그러니까 얘네 진짜 나서 가지고 우리 신분 올려줘 이런 거고, 얘네들은 그냥 순수하게 진짜 이런 생각도 없는, 이렇게 생각도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 진짜 계몽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거예요. 아무튼 틀렸고. 4번 토산애송 부인, 토산애용 부인회. 자,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단체예요. 그래서 자작회 토산애용 부인회는 물산장려 운동을 좀 촉발시키기 위한 일종의 단체로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자, 36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인물. 또 놀랐습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려워요. 이 문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57회 때 적중시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인물이 당시에 이 인물과 관련된 그 사립박물관인 보아각이 최근에 역사적 이슈로 나와가지고, 이게 저는 심화편에 나올 줄 알고 이 인물을 찝었는데 기본편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심화편에 내줬다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왜 기본편에 이런 인물을 내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르시면 안 돼. 정말 위인이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진짜 심화편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문제예요. 아무튼 본론 돌아와서 일제감정기에 훈민정 회례본 등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하여 보존했다는 게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인물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지켜가지고 일제로부터 빼앗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활동했었고, 그걸 이어가지고 일종의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이 보화곽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문화유산들을 보호해 가지고 후대에 전해 주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쉽게 말하면은 다른 그런 위인들은 독립운동 하던지 뭐 계몽운동 하던지 이런 걸 했다면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 문화유산 지키기 위한 문화재 수집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분은 여기 있는 전형필님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푸신 분들 제대로 알고 푸신 분들 장담하는데 10명 중에 5명도 안 될 거예요. 아니 5명도 아니고 3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오다선질 본 인물들 이런 거 한 적 없었는데 하면서 속어서 풀던지 찍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알고 푸신 분들이 당시 정말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절대 못 풉니다. 그만큼 어려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경향만 봤을 때. 근데 확실한 건 기존 기출에서 몇 번 나오긴 했어요. 한 2번? 3번?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점수를 비해야 된다면 이분은 거의 틀렸을 텐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머지 1번 시문의 경우에는 상록수라던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작품 같은 걸 남긴 일종의 그런 문학가고요. 이회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신민의 출신의 인물로서 서간도 지역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다는 대표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시경. 이 주시경님은 한인샘이라는 그런 한글호를 썼는데 그런 한글 연구를 위해 가지고 국문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한글 수호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뜬금포의 키워드 나온 걸 보고서 다른 인물도 속어서 푸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은데 기본편 수준에서 이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 이 문제가 오답률 거의 1위에 도달할 거예요. 아니도 한 탑 3 안에 들 겁니다. 자, 37번 가해 활동을 옳은 거. 이 문제도 솔직히 키워드가 썩 깨끗하지 않은데 여기 독립운동가 안희재가 부산에 설립한 백산상회를 했다는데 이 백산상회는 이 문제 제시된 단체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줬고 그리고 특히 독립신문 배포를 중요한 통로를 줬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 단체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919년에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하면서 상하이에 수립했다는 게 이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백산상회, 그러니까 안희재 선생님의 백산상회도 지원해줬고 특히 이 문제 제시된 단체에서 독립신문의 배포도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맞아요. 당시 대미 외교를 위해 가지고 워싱턴에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만민공동을 개최하였다. 자, 이건 독립협회입니다. 자, 3번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건 국채보상 기성인데 자, 이거는 1907년에 있던 거라 시기가 아예 안 맞습니다. 4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 회랑 관련된 활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키워드 중요한데 백산상이라던가 독립신문 같은 거를 기본편 수준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키워드가 좀 어려웠어요. 자, 38번 카라에 들어가 내용 옳은 거. 와, 문제 더럽게 기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났던 시대별 민중봉기라고 하는데 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벌주, 농민, 원종과 아이노. 자,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에 진성여왕 시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이네요. 자, 1번 환국의 폐단과 탄관오리의 횡포에 항거하였다. 지금 벌써 문제가 좀 애매한데요. 자, 일단은 이 황곡이란 거는 조선시대 삼정의 문란이고요. 그러니까 곡식을 막 진짜 막 쌀 썩고 진짜 그 품질 낮은 거 빌려주고 막 가을에 돈을 오지게 뜯어가는 그런 일종의 진짜 진짜 그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조금 돈을 빼앗는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이 황국의 폐단이라던가 그러니까 탄관우리 횡포라고 그나마 연결 지으려면 일단 조선시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삼국시대랑 연결이 안 되고 황국의 폐단까지 얘기하려면 굳이 따지면 임술농민봉기가 조금 더 연결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시기가 아예 안 맞습니다. 2번 정감목 신앙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를 외쳤다. 자, 이거는
세도 가문 시기에 그런 일종의 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근거 없는 예언설이 유행한 거를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삼이와 효시매나는 고려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이에요. 참고로 여기 있는 지금 나와 다가 둘 다 고려 무신정권 시기 반란인데, 자 지금 세도 가문 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조선시대여가지고 시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3번 무신정권 이래 격변의 상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맞죠? 일단 무신정권 시기고 산노비의 만적, 그러니까 만적 같은 노비가 야 저 같은 이음인도 천민 출신인데 집권자가 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집권 못해 하면서 그런 노비들의 그런 신분 해방 운동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만적의 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특수행정구역의 소외 주민에 대한 수탈. 자 홍경래의 나는 1811년에 세도 가문 시기에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특수행정구역인 소외 주민에 대한 수탈이란 거는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거는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이니까 망소이의 난이기 때문에 시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소파 방정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방정환이 언급됐고, 자 방정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천도교 소년회 출신의 인물이고, 색동회, 이건 색동이란 건 어린이의 그런 신분 상승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소년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의 권리를 높여주기 위한 활동을 주도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방정환은 천도교 그리고 어린이 운동, 그러니까 천도교랑 어린이 운동, 어린이날, 이게 급인출 키워드 맨날 짝꿍 키워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도교, 어린이, 방정환 이 세 가지는 그냥 연결해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냐 모르냐 이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냥 짝꿍 키워드 게임입니다. 자 정답 2번이고, 자 서유견문. 자 서유견문은 유길준이라는 그 계양기 시기의 인물이 저술한 일종의 그런 서양에 대한 기행문이라 답이 안 되고요. 3번 이병도, 진다학계는 이병도라던가 손진태 등의 인물이 실증주의 사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를 조금 더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연구하겠다는 그런 걸 하기 위한 단체에서 만든 거고, 통리기 무아모는 계양기 시기에 그런 개화 총괄 기구예요. 그래서 좀 더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40번 가에 들어가 사진은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진을 통해서 일제감정기 항일 민족운동 살펴볼 수 있다는데 중요한 거는 1920년대예요. 자 그럼 1920년대 항일 민족운동 사례 찾으됩니다. 자 1번 정미의병. 자 이거는 1907년에 뭐 고종의 강제 퇴위라던가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에 반발 발생한 거라서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일제감정이 찾는 건데 요거는 개항기 시기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틀렸고요. 2번 60만세 운동 맞아요. 이건 1926년에 순종이 사망한 뒤에 그거에 대하여서 그날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만세 운동이기 때문에 시기 연결되고요. 3번 조선의용대 창설. 자 이거는 1938년에 만든 김원봉이 만든 중국 관내 최초의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시기가 연결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이그 특사 파견. 헤이그 특사 파견은 그러니까 자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당시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되는 결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헤이그 특사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그런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특별 사절단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개항기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3번 중에 1920년대 연결되는 걸 고르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사실 뭐 밑줄근 합의가 이뤄질 배경.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알면 쉬운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제대로 아는 분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안 되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면은 이 문제는 지정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항일군과 합의했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되는데 그 한중 연합 작전이 이뤄진 배경이 뭐예요? 지금 묻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 정답이냐면 자, 이게 있는데 만주라는 건 넓게 잡으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주가. 근데 당시에 여기 있는 일본이 여기를 침략해가지고 여기에 일종의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와, 저 일본 냅두다가는 여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땅 다 먹어버리겠네 싶으니까 당시에 이 중국이 여기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같이 참여하면서 자, 저 일본은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적이야 하면서 맞서 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중국도 어쨌든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한국도 독립운동 해야 되고 같은 적이니까 쟤를 같이 물리치자 하는 걸로써 그 결과 일본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냥 공동의 적으로 준 계기가 된 사건이 만주 사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카이로 회담이 개최됐다. 이거는 한 1940년, 43년? 44년 그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카이로 회담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최초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일종의 그런 당시 뭐 미국, 영국 그런 국가들 회의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3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자, 태평양 전쟁 가려면 역시 1940년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930년대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관련이 없어요. 이 태평양 전쟁 발발쯤에는 이미 일본이 여기 중국 다 먹은 다음에 미국까지 괜히 때려가지고 미국에게 오지게 처맞는 그런 상황 나오는 때라 관련이 없고요.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자, 이거는 광복 직후라서 이때쯤이면 솔직히 이제 일본도 물러나가지고 우리나라끼리 이제 어떻게 재건하지 그걸 얘기하는 시기지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싸울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은 이런 배경이 나오면 선지 내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고르면 되는데 여기는 키워드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조금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밑줄근 이 시기 일제가 추진한 정책.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읽으면 돼요.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일제가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했다. 지금 목포 유달산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 동원해가지고 지금 땅굴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기를 강조할 때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전쟁, 세뇌, 노역 강조하는데 지금 딱 봐도 노역 나왔죠. 지금 노동력 수탈했고 이 국가총동원법은 2차 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적, 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일종의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낸 거는 1930년대 후반을 낸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자, 1910년대입니다. 틀렸고요. 2번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자, 요거는 전쟁과 연결되는 키워드인데 왜냐면 미국 공출제 그러니까 전쟁이 심각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오지게 수탈한 게 미국 공출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이거는 1925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아예 관련 없고 4번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 사례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렵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가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일본 스파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을 모두 내보내가지고 뭐 카자흐 남부지방, 뭐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이주시킨다는데 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게 중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1937년에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사실상 스멀 올라오니까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이 일본 스파이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인데 당시에 이거 해당되는 거는 소련과 제일 가까운 지역인 연해주를 골랐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소련의 위치를 보고서 그 지역과 가까운 당시 그런 소련 정책이란 것을 연계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강제 휙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사실 기본편 수준에서 잘 그렇게 알만한 키워드가 아니어가지고 파악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4번 밑줄근 선거가 실시된 시기 연표소 이렇게 고른 거. 자, 요거는 포인트를 지금 잡으면은 여기 재영 아이고 잘못 나왔네요. 자, 아무튼 이 재영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치러진 선거라는데, 그래서 이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데,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총선거 5월 10일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50 총선거가 시행된 시기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0 총선거는 결과적으로 1948년에 발발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한 다음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나라 만들려는데 갑자기 뭐 미영, 소 등 이런 국가들 참여해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열고, 그 다음에 뭐 중국까지도 연결할 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이런 모스크바 삼상회의 열고, 그 다음에 뭐 미소공동위원회 열고,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지네끼리 깽판 치고, 그래가지고 좀 싸우지 말고 조금 좌우끼리 뭉쳐가지고 빨리 지금 미소공동위원회 열고 이런 요구사항 저런 거 해주세요 했는데, 이것도 안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렬되다 보니까 유엔에게 문제를 이관시켜가지고 넘기니까, 그 결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그런 의결돼가지고 처음에 김구 선생님이 안 돼 하면서 북한 가서 협상도 시도했지만 그거마저도 안 통해가지고, 그 결과 여기는 오시 총선거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게 흔 흐름인데, 그 사실 여기는 사건이 광복 직후부터 여기쯤 중간쯤에 정부 수립까지 역사로 다뤘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 찍을 필요도 없고, 어제 정부 수립이 1948년 일어났으니까 어차피 이 선거 이후에 정부가 이제 수립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냥 광복 직후에 그런 역사적 사실 흐름이다, 그것만 파악했으면 당연히 1번 찍어야 됩니다. 이미 정부 수립된 다음에 선거를 왜 해요? 아니, 전쟁 발발한 다음에 선거를 왜 해요? 그렇게까지 이게 오래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광복부터 정부 수립의 역사적 흐름을 낸 거다, 그것만 파악했다면 1번 외에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5번 가이드라 단체로 옳은 거. 자, 여기 보면은 이윤재 뭐 이극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극노 뭐 이윤재 최연배 등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한글 수호를 위해서 조선말 우리말 큰 사전 만들고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러니까 한글 수호 단체인데, 한글 수호 단체로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단체는 조선어 학회예요. 그래서 국문연구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선어 큰사전이랑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 조선어 학회거든요. 이거는 급빈출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고, 자, 토월에. 자, 토월에는 도쿄 지역에서 신극 운동이라 해가지고 좀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920년대 전개한 그런 신극 운동 단체고,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98년까지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서재필 등이 만든 단체고요. 자,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애국 계몽 운동 단체로서, 독립협회랑 대한자강회는 애초에 개항기 시기라 여기 지금 일제감정기 시기랑 연결이 안 되고요. 토월에는 애초에 도쿄 단체에서 그런 신극, 그러니까 뭔가 극장 같은 그 운동 주도한 거라서 애초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수호 관련된 단체를 골랐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렸네요. 이게 좀 쉬웠습니다, 그나마. 자, 46번 가이드로가 민주화 운동. 자, 일단 광주 언급됐고요.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 관련된 장소인 금남로, 전남도청, 그리고 당시 정부의 계엄군에 맞서 싸워가지고 시민군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연결짓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모두 합치면은 당시에 신군부의 저항에서 광주 지역에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계엄군에 맞서 싸워가지고 시민군이 활동했다. 이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고, 금남로라던가 전남도청처럼 광주 지역과 관련된 일부 장소가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자, 나머지는 6.3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한일 그런 국교 정상화를 반대해야 하는 일종의 시위고요.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당시에 그런 개헌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은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전국적인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28 민주화 운동은 이 4.19 혁명 이전에 당시에 그런 야당의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당시 주말에도 학교 나오라 한 것 때문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어떻게 보면 4.19 혁명 이전에 그런 도화선이 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가해당하는 인물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 지금 평화시장이라는 키워드 나왔고요.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건강 상태 등을 언급해가지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근로기준법 지켜라, 우리는 기가 아니라면서 1970년에 분신 자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인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고, 지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인물이 여기서는 문제 제시된 전태열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활동한 노동 운동가로서 이 인물도 한 48회쯤에 옛날에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 기출 좀 풀어봤다면 종종 나오는 인물이구나 그 정도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동운동 가는 걸 알았으면 풀고 몰랐던 못 풀었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보면은 김주열 열사는 4.19 혁명의 촉발의 원인을 제시한 마산 앞바다에서 사망한 열사고요. 장준하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 편수에서는 이런 걸 안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인물은 이렇게 적지 말고 유신헌법을 반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반대한 인물로서 당시에 개헌을 청원하는 운동을 좀 주도했어요.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조금 더 그런 독재에 저항했던 인물인데, 얘는 정치적으로 좀 저항했고 이 인물은 노동을 저항한 거니까 그 차이 잘 구별두시고,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당시 이 박종철 열사랑 더불어서 이분은 연세대학교 학생 출신으로서 희생된 인물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8번 밑줄근 이 회담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개최한 이 회담이라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2000년이라는 힌트도 보이는데,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최초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한 거는 다 쉽게 말하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런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찾으면 되는데, 1번 개성공단이 건설되었다. 맞아요. 이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건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이 개성공단 건설을 합의한 거고,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삽파가지고 이 개성공단을 건설해가지고 이거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남북한의 그런 교류 사업을 실시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제일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2번 남북투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7.1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그런 일종의 교류를 위한 그런 위원회인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이에요. 3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자,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죠. 관련 없고요. 4번 남북 이산가족 선봉이 최초로 성사된 건 전두환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번은 제외하고는 다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 이전이란 것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49번 가정부 시기 더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서독 파견 광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 그러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독일에 파견됐고 특히 베트남에 파견됐다는데 아마 제가 보기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는 서독 파견 광부예요. 그러니까 외화 벌겠다고 당시 이 정부 시기에 정말 피를 깎아가면서 몸을 깎아가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키워드 다룬 이거는 박정희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외로 한국인이 갔다는 게 뭐 다른 정부에서 없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걸 파악하려 했으면은 이 서독 파견 광부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제가 봐도 몰라도 되고 이 서독이 광부를 파견했다는 게 그나마 기초에서 조금 자주 활용하는 키워드니까 이거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박정희 정부는 매번 기초 나오는데 1번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맞아요. 당시 도시와 그 농촌 간의 그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한 건 김영삼 정부 시기고요. 3번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됐다. 아, 이거 요즘 하는 거 유독 잘 보이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입니다. 틀렸고요. 4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2번 57의 맞은 문제 50번. 와, 저 이 문제 좀 당황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답은 그나마 좀 쉬웠다면 쉬울 수 있는데 하는 거 너무 문제가 독특하게 됐어요. 자, 보면은 저 이런 문제 제가 태어나 처음 봤는데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와 의료진의 그런 헌신이 지속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처한 기록. 그래서 감염병 발생하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감염병의 대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인지 역대 시기별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고르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감염병 대책 사례를 고르면 되는 건데 좀 안 보이시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감염병에 대책한 사례로 어울리지 않는 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 가장 독특합니다. 1번 고려시대 구제도감 등의 임시기구를 설치했다. 왜냐하면 이게 빈민을 계속 글씨가 안 나오네요. 그 빈민을 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일종의 병자를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감염병 대책. 왜냐 코로나 걸리자마자 막 그 병실도 가두고 병자 치료해주고 당시 병자 치료해주는 거 연결될 만합니다. 맞고요. 고려시대 양형고 등을 설치하여 기금을 마련했다. 자, 양형고의 경우에는 일종의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제도는 감염병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공교육을 부흥시키기 위한 관항진흥책이지 감염병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 바탕으로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역할을 똑바로 아시는 분들이 있었을까 싶네요. 정답 2번이고 3번 조선시대 구질마, 병막 등의 격리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포인트가 뭐냐면 격리시설. 자, 코로나 시국 때도 따로 격리시설 같은 거 운영했어요. 그만큼 이 구질막, 병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의료기관이랑 막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지금은 이제 뭐 격리시설 거의 없겠지만 코로나 막기 위해 가지고 격리시설 같은 거 운영했다는 맥락에서는 코로나나? 이거나? 맥락적으로 이게 틀린 역사도 사실 아니까 그냥 딱 보더라도 이거는 그럴듯하다 할 수 있고요. 4번 조선시대 간이벽온방, 산천벽온방 이거는 둘 다 공통적으로 의서예요. 의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질병을 막기 위한 의서. 왜 감염병 막기 위해서 일단 의학이 발달돼야 되니까 의서를 지은 건데 특히 여기는 신찬벽온방은 허준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시에 질병을 막기 위한 그런 의서를 간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사례로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간이 벽온방이랑 신참 벽온방 보고서 이게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의소인가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양형고는 장학금 제도니까 아예 질병과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맥락으로서 소거를 하시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본편 57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